현재 주식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인버스, 개인으로 또 인버스 투자를 많이 몰빵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방 투자에 올인하는 시기는 이 나스닥이거든요. 지금 위험은 다우나스닥의 버블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깼을 때 제가 하방을 올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난번 폭락 때 좀 장중에 깨긴 했는데 그때도 조금은 늦춰 잡는 방안을 말씀드렸었죠. 이 라인을 깬 후에나 하방에 올인해야지. 그전에는 우리가 인버스를 끼고 매매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일부 조심을 하는 거지 인버스 올인할 시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추세가 왜 중요하냐면은 과거 2000선 나스닥 버블 붕괴 때 이때 이거를 깨고 난 다음에 좀 늦춰잡아도 이렇게 했을 때 큰 폭의 하락이 나중에 예상돼. 이것도 분명히 어디까지 오르던 그렇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뉴스상 잘못 나오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금지해서 계속 오르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공매도가 금지되기로 한 그 기간까지 계속 오르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나스닥이 이렇게 올랐어요. 나스닥이 만약에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면 우리 증시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제가 지금처럼 반등이 큰 거, 원래 원상 복귀대로 반등이 있었던 것은 2007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죠? 그 당시에도 그 잠깐의 몇 개월간의 반등 때 외국인들은 선물의 상방이었다. 지난번 폭락 전에는 선물 외국인 하방이었고 지금은 코스피만 4조 2천억 하방이고요. 미니 선물, 코스닥 배기 선물, 주식 선물 다 합치면 지금 4조 7천억 가량 상방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국인들의 이 선물은 나스닥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자체가 반도체 위주고 나스닥 필라델피아 지수가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이기 때문에 특히 나스닥 예를 들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코스피 세 개 다 합쳐야 돼요. 미니 선물, 코스닥 벽올 선물, 주식 선물 다 합쳐가지고 그 선물의 포지션과 연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나라 5일선 잠깐 깨졌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스닥은 5일선 깨지지 않고 우리나라 선물은 외국인 계속 매수하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나스닥이 추가로 상승하게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정도 상승이 더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나스닥 우리나라 주식 선물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과 나스닥의 연관성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물론 완전히 100%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인버스를 몰빵하려면요. 이거는 이제 차트를 아는 사람들이 차트적인 정석인데 이 5일선이라도 깨졌을 때 치는 거예요. 5일선이 이때 잠깐 깨졌어요. 근데 다음날 바로 올라섰죠. 그러면 인버스를 늘리던 거 다시 빼야죠. 이때는 인버스를 좀 늘렸어도 돼요. 5일선, 그동안 타고 오른 5일선을 깼으니까. 근데 다시 회복했죠. 지금은 뭐예요? 61선까지 회복하고 조금 더 오르면 120선까지 회복을 해요. 여러분 지난번 폭락은 언제 나왔느냐고요? 그때 5일선 깨고 21선 깨고 61선 깨고 다 여기서 깨졌어요. 모든 이평선 깨고 나서 급락이 왔고 지금은 뭐 어느 이평선도 5일선 지금 잠깐 깼다가 다시 회복했고 그럼 다시 지금 이평선을 다 회복하고 있다. 121선만 남았습니다. 121선하고 200선 좀 더 뚫게 되면 사실 뚫게 되면은 이평선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다 여러분이 정 인버스 놀이를 하시려면 단기에 하시려면 물론 이걸 장기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상관없어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예를 들어 그것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쌓인다는 전제 하에서 2007년도도 그렇게 올랐다가 한 3개월, 5개월 텀을 두고 다시 하락이 시작됐으니까요. 근데 단기에 쇼부 보려고 인버스를 몰빵했다. 그러려면 외국인 선물을 보셔야죠. 왜냐하면은 2007년도에 외국인 선물을 상방으로 하면서 끌어올린 전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버스 놀이를 하시려면은 나스닥 장기 추세 있다고 제가 이때는 무조건 주식을 우리나라 주식도 다 빼거나 어쨌든 인버스 우위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뭐 투자할 종목 있다면 인버스 끼고 투자를 할 거고요. 저희는요.
이탈 후에는 이거 기다려서 그때는 저희가 인버스 거의 특히 나스닥 인버스 제가 올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고요. 아직 아닙니다. 지금 반등권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반등 후에 이제 다시 꺾이는 시기가 아마 뭐 하반기나 올해 뭐 여름 이후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 때 이것도 조심을 했다면 지난번 폭락을 여러분이 다 아셨어요. 지난번에는 5조 원 가까이 하방을 친 후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하고 다르죠. 외국인의 토토노를 잘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도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5일선 21선 깨고 나서 지수가 급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거 떠드는 얘기인데, 이거 늘 떠드는 얘기인데, 듣기 지겨우신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먹히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먹히는 것만 가지고 보고 있고, 제가 외국인의 누적 매도를 경고를 하죠. 경고를 해야죠. 그거 당연히 경고하는데,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주식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추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걸 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요 미국의 달러 세력이 정하는 거예요. 파생 놀이하는 애력이 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추세 이탈 여부도 걔네들이 팔아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이걸 추종하잖아요. 정확히는 아니어도 추종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스닥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인버스의 활용은요 어느 때 좋으냐면은 내가 코스닥에 투자할 만한 종목이 너무 좋은 게 많아. 근데 지금 외국인 매도가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은 한 70%의 금액 1000만 원 중에 700만 원은 내가 좋아하는 코스닥에 투자하면서 거기에 코스닥 인버스를 한 30% 300만 원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하락했을 때에 조금 일부 리스크를 회피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종목을 계속 투자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이나, 이 비중은 정해진 거 아닙니다. 이게 뭐 80%가 돼도 되고 20%가 되고 본인이 조금 위험하다고 느끼는 만큼 인버스 비중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위험해 보인다고 하면은 뭐 좀 줄이고, 이게 반대라고 하면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정도로 투자하시면 좋고, 이런 식으로 인버스 우위로 바꾸려면, 인버스를 더 많이 가져가시려면은 제 판단으로는 이겁니다. 나스닥이 장기 추세 이탈로, 장기 추세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스닥이라도 5일선 21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5일선 21선 이탈 후에나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위에요. 5일선 21선 위고 반등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저는 이런 거 모릅니다. 차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신 분은 인버스도 적립식으로 투자하세요. 아니면 외국인이 매도할 때마다 나눠서 오를 때마다 나눠서 투자를 하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왜냐하면 2007년, 2008년도를 볼 경우에 외국인의 매도가 거의 한 2007년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40조 원 넘게 쌓였을 때 나왔었어요. 진짜 폭락은. 그리고 2007년도에 1차 하락의 경우에는 1600선까지 떨어졌다가 외국인 계속 매도하더라도 그 후에 이렇게 화들짝 올라서 오히려 회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회복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단정 짓지 마세요. 단 과거에 외국인의 매도가 쌓이면서도 지수가 다시 반등했던 것, 외국인이 선물로 올렸던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07년, 2008년도와 뭐 똑같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나 또 거기서 막 완전히 크게 벗어난다, 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고요. 인버스는 이렇게 활용하시고, 인버스만 투자하시려는 분은 외국인이 매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똑같이,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나올 물량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나중에 다시 외국인이 또 대거 매수로 전환한다, 그럼 여러분 인버스를 또 처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똑같이 맞춰서 그렇게 하셔야지, 한 번에 뭐 전량 매도 전량 매수 그게 별로 성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